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텔의 역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5G 장비 수주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경쟁사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이죠. 인텔 파운드리 사업 진출, 미국 애리조나에 22조 투자도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자, 인텔이요, 원래 파운드리를 하진 않았는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23일,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요, 요즘 미국이 반도체 자립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죠? 그런 정책에 호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텔은 이날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기로 하고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요, 인텔이 여러가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소식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지만 그 미세 공정 자체에는 아직 삼성전자랑 TSMC에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에게 큰 적수가 되지는 못하겠지만요, 그 미세 공정 아닌 공정들 있죠? 그 미세 공정 아닌 공정들도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텔이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 공정에서는 당장은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TSMC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 TSMC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5G 장비 수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일본 1위 다 잡았다. NTT 도코모와 5G 장비 계약. 이런 소식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NTT 도코모에 이동통신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자, 삼성전자가요, 사실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에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위 통신사인 KDDI에는 여러 번 통신 장비를 수주를 했었는데요, NTT 도코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얼마 전에 미국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도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수주에 이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왜 주가는 안 올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게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약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안 오른 것도 있고요. 또한 미국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일본 1위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는 장비 계약을 했지만 좀 작은 통신 사업자들의 수주를 좀 놓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어 2마리는 낚았는데 조금 작은 물고기를 몇 개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놓친 거는 뉴스에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크게 이슈화가 되진 않았지만요, 작은 물고기를 좀 놓친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일봉이고요. 자, 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 주가 하락이 뭐 삼성이 잘해서 주가가 하락이 된 게 아니라 인텔 때문에 주가가 하락된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게도 뭐 좋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입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자, 이 마이크론의 주가도요, 어젯밤에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폭락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에게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좋다면 마이크론의 주가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거, 뭐 삼성전자의 주가에 뭐 좋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국채 금리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한 며칠 조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일봉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한번 쭉 올랐다가요, 조금 조정이 올 듯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이 온 상황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이 최근에 보시면요, 조금 기세가 꺾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반등을 했다가요, 다시 지금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번 고점이 지난번 고점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오늘 81,000원대에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주가 차트가 조금 끝에 힘이 없어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을 가져오죠. 자, 자세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계속 뭐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고점이 예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요, 81,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어쨌든 이것은 어제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뭐 그런 소식도 전해오고요. 뭐 마이크론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에 비하면 하락폭은 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이 가격대에서 머무른 상태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지난 3년 평균 수익률 2.5%의 의결권을 더한 적정가입니다. 이건 이제 8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84,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 인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뭐 기관도 좀 팔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매도세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그 주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지난 3년 평균 배당 수익률 2.5% 지점은 77,500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 가격 아래에서는 은행에 넣어 두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현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